안녕하세요. 제64회 전산회계 2급 이론편 문제 풀이를 함께할 이남호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험을 보니까요. 지난 여름에 8월 달에 친 특별회차 시험이 합격률이 조금 높다 보니까 이번 시험은 조금 어렵게 출제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포인트를 벗어나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 풀이 시작합시다. 문제 1번. 자, 다음 중 계정잔액의 표시가 잘못된 것은 이제 잔액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나오겠지만 이게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수익이냐, 비용이냐에 따라서 그 잔액이 표시가 되는 방향이 정해지겠죠. 선수금 부채니까 오른쪽. 가수금 부채니까 오른쪽, 미수금 자산이니까 왼쪽에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틀렸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예수금 부채니까 오른쪽. 그렇죠? 답은 3번.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짝지어진 것은 자, 운임 그리고 세금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강조하던 부분입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 그리고 자산을 팔 때 이런 운임이나 세금이나 수수료 같은 게 발생하는데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리했죠. 그 부분에서 출제된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 이런 운임이나 수수료나 세금 같은 게 발생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딱 하나 예외.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에만 그걸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때의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라고 정리했죠. 그리고 물건 파는 경우에는 요 물건 파는 게 우리의 주된 영업 활동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된 영업 활동이다. 즉 그 상기업 같은 경우는 상품을 파는 게 우리의 주된 영업 활동이겠죠. 그런 거래 때문에 수수료나 운반비나 세금 같은 게 발생하면은 그 각각의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별도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준다는 거지. 만약에 물건 파는 게 우리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을 처분한 것이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이 계산되겠죠. 거기에다가 계산할 때 수수료나 이렇게 세금이나 이렇게 돈 나간 게 있으면 그 계산할 때 처분 손익 계산할 때 그냥 같이 합해가지고 처리하자라고 정리했습니다. 됐죠? 그 부분에서 출제됐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단골 메뉴라는 거예요. 단골 메뉴. 상품을 매출할 때 매출 운임 그러면 운반비라는 별도의 비용.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영향 미치니까 묻고 있는 거는 재무상태표만 영향 미치는 거 찾으니까 가는 답이 아니겠죠. 나는 상품 매입할 때 자산을 취득할 때 이런 운임 같은 거는 뭐라고? 취득부대 비용이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의 취득 원가라고. 뭐만 아니면 단기 매매 증권만 아니면 됐습니까? 재산세는 토지라는 자산을 취득할 때 드는 돈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안 내는 거는 토지를 사고 나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취득세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내야지만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토지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세금이지만 재산세냐 취득세냐에 따라서 그 처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수익과 비용 파트에서 조금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답은 뭘까요? 재무상태표에만 영향 미치는 거니까 상품으로 처리한 거, 토지로 처리한 거 이게 답이 되겠네. 나라가 되어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기부금이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매출 원가로서 영업이익에 영향 미치고 급여 이런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됐죠? 문제 4번입니다. 다음 거래에서 대변의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외상매입금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매입거래와 관련해서 지급 채무가 발생한 경우 외상매입금이겠지. 다만 어음을 끊어줬다면 지급 어음으로 처리해 주니까 어음으로 끊은 케이스는 아니어야 되겠지. 됐죠? 정리됐으면 읽어봅시다. 1번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 업무용 컴퓨터라면 이건 뭡니까?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비품이 되겠죠. 비품 구입할 때 외상으로 샀다.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감으로 처리했지. 2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용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자, 토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유형자산 아니죠. 부동산 매매업자의 입장에서는 토지라는 것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거겠죠. 재고자산을 구입한다. 우리 주된 영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외상으로 샀다면 이 부분은 미지급금이 아니고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됐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취채권과 지급채무에 대한 회계 처리 중에서 요 똑같이 지급채무 쪽에서 이제 분류를 할 때 요게 우리 주된 영업 활동이라면 외상 매입금 또는 지급어음이라는 계정과목,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면은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 해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 두 번째 사실은 토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유형자산이 아니고 부동산 매매업자 입장에서는 요 토지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보유하는 자산이니까 재고 자산이라는 사실. 두 번째 사실. 그죠? 그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알아야지만 맞출 수 있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4번 읽어볼까요? 영업부 복사기를 구입하고 대금을 월말에 지급했다고? 영업부 복사기면 유형자산이니까 미지급금. 4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상품 매입 자체는 우리 주된 영업 활동 맞는데 어음권을 줬으니까 지급어음이라는 개념과 처리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지급어음이다.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당기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외상 매출금의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그래서 대손충당금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풀면 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에 대한 총계정 원장 봅시다.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죠. 자산에다가 밑에 마이너스 형식으로 표시되니까 부차하고 똑같겠죠. 승격이. 그러면 왼쪽 오른쪽 네 자리는 오른쪽이 되겁니다. 오른쪽이 네 자리다. 그러면 기초금액이 여기 적혀 있겠지. 3만 원이 여기 적혔고요. 그 다음에 당기 중 외상 매출금 2만 원을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했다. 대손 처리하면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여기 이렇게 대변에 일단 대손 충당금 있으면 먼저 기록한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날아가겠죠. 얼마? 2만 원 이렇게 날아가겠지. 자, 대손 충당금 금액이 현재 3만 원 있으니까 2만 원 전체를 다 대손 충당금으로 기록하면 되겠지. 이렇게 회계 처리되겠죠. 자, 이거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리면 되고 우리 총계정 원장 기록할 때는 대손 충당금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니까 왼쪽에 기록됐잖아 2만 원. 그럼 여기 그냥 적어주면 되는 것이. 됐죠. 그 다음에 당기 말 외상 매출금 잔액 50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설정한답니다.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1%는 얼마입니까? 500만 원 곱하기 1%는 5만 원. 그러면 기말 잔액이 5만 원이 돼야 되겠다는 거지. 그럼 빈값 채우기겠죠. 얼마만큼 추가로 설정해야지만 기말 잔액이 5만 원 될까 이거지 뭐. 그러면 왼쪽 합계 7만 원. 오른쪽 합계도 당연히 7만 원 되겠지. 그러면 4만 원만큼 추가 설정하면 되겠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분계를 따지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4만 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문제 6번. 다음과 같은 거래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료로 이루어진 거래는 자 봅시다. 차변은 자산의 증가고 대변은 자산의 감소다. 그래서 거래 판료소 결합관계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1, 2, 3, 4번 중에 찾아보라고. 그리고 거래 종류 중에서는 교환 거래에 해당한다. 거래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환 거래, 즉 자산, 부채, 자본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즉 수익과 비용은 전혀 영향 안 미치는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금액 전체가 다 수익 또는 비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래를 손익 거래라고 하고요.
참고로. 자, 그래서 거래 종류는 교환거래, 손익거래, 3번 혼합거래. 섞여 있는 거.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섞여 있는 거를 혼합거래. 이렇게 나눈답니다. 그 중에서 교환거래는 차변 대변이 전부 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래를 말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도 해당하고 여기에도 해당하는 거래를 찾아보자 이거지. 자, 1번 비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뭐 하나씩 그냥 써볼까요? 차변의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의 현금이라는 피 같은 자산의 감소. 그럼 1번이 답이 되겠네. 그리고 요것도 자산, 요것도 자산이니까 교환거래가 맞고, 그죠? 그러면 답은 1번 되겠다. 2번, 3번, 4번 답을 써볼까요? 분개를. 2번 국민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단기 차입했다고 했다고요? 그럼 현금 들어왔겠지. 뭐 현금이 왔는지 보통 예금 들어왔는지 언급은 안 되지만 그냥 현금으로 적읍시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고요. 자산이 증가했는데 대신 부채도 증가했다는 거지.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도 증가했다 이거고. 3번 500만 원을 출자해가지고 상품 매매업을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온 거지. 기업 실제 이론에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현금 들어왔고 자산이 들어왔고 이쪽에는 자본이 증가했겠지. 자본금이라는 자본 계정이 증가했겠지. 4번은 상품을 2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고요?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났겠지. 그런데 현금이라는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겠지. 자산이 증가하고 그 대신 부채도 증가했다. 그래서 원하는 답은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한 거 요거 찾는 거였다. 그리고 양변이 모두 다 자산, 부채, 자본 중에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문제 7번입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문제 7번입니다.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중에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형태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정의 기억나십니까? 1년 이상 쓸 거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사용할 거고 눈에 보이고 세 가지 요건 충족하는 거 뭐라고? 유형자산이라고.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찾아라 이겁니다. 가 상품 운반용 지게차,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맞죠? 맞고요. 판매용 휴대폰인데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그 다음에 투자 목적용으로 건물, 그러면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유형자산 아니고 요거는 투자 목적용으로 건물 샀는데 이 건물값이 좀 이따 오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라는 걸로 처리하겠죠. 그러면 투자 자산에 해당하겠습니다.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유형자산 아니겠죠. 그래서 다 아니고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요거는 비품이라는 유형자산 맞겠죠. 그래서 라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강조드렸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정의 세 가지 요건 딱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유형자산이 뭐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은 외상 매출금 계정의 차변과 대변에 기록되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틀리게 표시하고 있는 항목은 자 봅시다. 총계정 원장이 또 나왔네. 총계정 원장 문제가 이번에 몇 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 개념 혹시 아직까지 개념 흔들리신 분들은 우리 본문 내용 조금 더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그 결산 부분 제1장에 있는 결산 부분에서 회계의 순환 과정 그리고 결산 소개하는 부분에서 총계정 원장의 의미를 조금 강조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본문에서는 군데군데 그 실제 문제 풀 때 총계정 원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다. 이거죠. 자, 총계정 원장에서 자, 외상 여기서 바로 볼게요. 외상 매출금이면 자산이죠. 그럼 내 자리 왼쪽인 거지. 그럼 기초제고기획이 이쪽에 있는 거 맞겠지. 그리고 기말제고기 여기 있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대손이 생겼으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날아가겠죠. 이제 더 이상 못 받는다고 된 거니까. 그러면 맞겠죠. 여기.
내 자리 이쪽인데 감소했으니까 이쪽 오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매출 환입 및 매출 애누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환입 및 애누리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매출 환입과 매출 애누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100만 원짜리 물건 팔았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적어놨겠지. 그런데 그 중에서 100만 원 중에서 한 5만 원 정도 매출 애누리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 중에서 5만 원만큼은 대변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대변에 5만 원 보내고 차변에 매출 환입 이렇게 또는 매출 애누리 이렇게 적어주죠. 그러면 감소하는 거지. 맞겠고. 매출액 외상으로 매출하면은 방금 설명드렸죠 이미.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게 맞겠죠. 증가하겠죠. 자산이. 회수액이 당연히 틀렸겠네. 회수액이 뭡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고 그 대신 현금이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는 게 회수겠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입장에서는 감소일단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적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은 회수액이 잘못됐다. 회수액이 이쪽 편에 뭐 요 사이 정도에 와야 되겠다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계적 원장을 어떻게 읽는 것인지, 그 다음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두 개를 머리에 떠올린다면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겠죠. 문제 9번입니다.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택시회사의 택시요금 수입액. 뭐 이거는 매출액이 되겠죠. 택시회사 입장에서. 주된 영업으로 인해서 돈 버는 거니까. 2번 가구점의 학생용 책상 판매. 가구점 입장에서는 이거 주된 영업으로 인한 수입이죠. 그래서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3번 완구점의 곰돌이 인형 판매. 완구점 입장에서 곰돌이 인형 판매도 주된 영업 활동으로 돈 버는 겁니다. 매출액 맞습니다. 4번 전자제품 판매 상사의 건물 일부 임대 수입액. 이거 뭡니까? 임대료. 그죠?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료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우리 주된 영업은 전자제품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건물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남한테 조금 세주고 우리가 임대료 좀 받는 거지. 이거는 영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현행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을 현금화하는 데 빠른 계정 과목을 먼저 기재한다. 그죠? 유동성 배열법을 설명하는 것이네요. 2번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보다 먼저 즉 위에 표시한다. 아니죠. 부채도 유동성 배열법 원칙에 따라서 빨리 갚아야 되는 건 먼저 위에 기재하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보다 먼저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되겠네요. 3번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중에서 구분 표시의 원칙이라고 설명드렸죠. 그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면 딱딱 구분해가지고 표시해주는 것이 유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만약 중요 안 하다면 통합해가지고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 되겠죠. 4번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총액 표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다.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회계 처리에 대한 거래 추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읽어봅시다. 가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이게 뭡니까? 비품을 외상으로 샀겠죠. 그래서 업무용 복사기의 외상 구입 맞습니다. 가 맞고요. 나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현금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좋아할 필요 없다고. 나중에 물건 팔아가지고 받을 돈을 미리 받은 거야. 계약금을. 그래서 선수금을 기록했다는 거지. 거래 추정 보니까 상품 매입 계약금을 현금 지급한 거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는 뭡니까? 물건 살 때 계약금을 미리 준 거라고. 그거는 선급금을 말한 거지. 요거는 선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고. 그래서 서로 안 맞다. 그래서 나는 아니고 다 차변의 수도광열비, 대변의 보통예금. 그래서 수도비가 나와가지고 보통예금으로 계좌에 이체해가지고 줬다 이거죠. 수도요금, 보통예금, 인출지급 맞다. 그죠? 그래서 다 가와 다가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2번이 답이다. 정답. 됐죠? 문제 12번 영업용 차량의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엔진 오일을 교체했다면 이거는 단순한 유지를 위한 지출이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가 제일 적합한 계정 과목이겠죠.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뭘로 처리했습니까? 자본적 지출로 파악해가지고 자산으로 처리했겠죠. 그러면 자산이 현재 영향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지금 현재 엄청 너무 과대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고 비용으로 처리된 게 비용으로 처리 안 됐으니까 비용은 과소하게 계산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수익은 아무런 영향 없이 비용이 지금 쪼그라들었으니까 당기 순이익은 커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커지면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오니까 자본이 커지겠지.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로만 봤을 때도 왼쪽에 자산이 커졌고 부채는 아무런 영향 없으니까 당연히 왼쪽 오른쪽 같으려면 오른쪽에 있는 자본이 커지겠지. 그렇게도 분석할 수 있겠지. 됐죠? 분석 끝났으면 답 찾으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의 과세대 계산. 자, 영업이익은 따로 분석 안 해봤는데 자, 비용 중에서도 자, 차량 유지비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영업이익도 지금 커지는 영향이 있다 이거지. 원래는 판매 관리비로 기록돼 가지고 영업이익이 조금 작아져야 될 텐데 그게 없이 자산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판매 관리비가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영업이익 입장에서는 올라갔다 이거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모두 다 똑같은 영향이다 이겁니다. 영업이익의 과대 계산 맞겠죠?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이게 맞는 거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산의 과소 계산, 자산이 과대 계산됐지. 비용의 과소 계산이겠지. 당기순이익의 과대 계산이겠지.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되겠다. 됐죠? 그래서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네.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다음 중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차변에 현금 계정이 기입되는 거래는 그냥 분개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1번 상품 매입하고 자기압 수표를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상품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는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으로 처리하겠죠. 이렇게 지금 뭐 찾았습니까? 차변의 현금 계정, 이 대변의 현금 계정이네. 2번 상품 매입 대금을 약속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약속금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엄이라는 걸로. 그 다음에 상품 매입 대금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있었는데 이걸 없애줬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애주고 대신 지급엄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부채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변의 현금 계정은 아닌 거죠. 3번 상품 매출 대금으로 타인 발행 수표를 받다 이거겠죠. 현금으로 차변 기록하고 상품 매출 대금이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기록하겠죠. 그래서 다른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서 나한테 준다고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통화 대용 증권이지 뭐. 그래서 자기압 수표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금으로 처리한다. 4번 상품 외상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답니다. 그러면 약속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라는 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상품 외상 대금, 외상 매출금이 일단 날아가겠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는 대신 받을 어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자산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름이 자산이 요거에서 요걸로 바꿔치기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됐죠? 요런 거래가 됐다. 그래서 뭐 답 찾는 거에만 집중한다면 뭐 빨리 찾을 수 있겠지만 한번 거래를 회계 촬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우고 다음 문제 봅시다. 문제 14번. 다음 중 기말 결산 후에도 차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되죠.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당기 순이익으로 가가지고 자본으로 가버리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익과 비용이 0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 비용이냐 아니면 자산, 부채, 자본이냐 그거 구분하게 하는 문제겠죠. 차기로 이월하는 거니까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겠다. 세금과 원가는 비용이죠. 대손사업비 비용이고 단기매매증권 자산이니까 답은 3번 되겠네. 4번 수입 임대료 이거는 영업의 수익이니까 수익이겠죠.
그러면 답은 3번. 문제 15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빈칸 채우기. 반갑다 그죠? 자, 그러면 기초 자본이 800만 원인데 단기 손실이네. 그죠? 보통 순이익이 나오는데 조금 어렵게 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단기 순손실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기말 자본은 8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해가지고 700만 원 되겠다. 그죠?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입장에서는 자산은 부채와 자본 합한 거니까 900만 원과 700만 원 합한 1600만 원이 답이 되겠네. 그러면 1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게 1600만 원, 700만 원. 그러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배웠던 내용에서 다 출제됐죠. 그리고 강조했던 부분에서 다 출제되긴 했습니다만 조금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몇 개 등장했다는 겁니다. 굳이 한번 추려보자면 2번, 4번, 7번, 8번 이런 형태들이 조금 새로운 형태로 보이기는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